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대만 진출에 대한 소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쿠팡의 단점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 시장 외에 글로벌로 성공할 수 없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쿠팡의 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한국과 같은 직매입 유통업체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위해 쿠팡은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쿠팡은 작년부터 일본과 대만 시장에서 퀵커머스를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 성향과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쿠팡의 대만 전략은 로켓 직구입니다. 사실 직구 서비스는 아마존이 전 세계 글로벌 고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마존의 전체 매출 중 27%가량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아마존은 FBA, 풀필먼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로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유럽의 여러 국가들, 아시아의 일본, 인도,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면서 해외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중 캐나다, 영국, 일본에서 대부분의 물류 창고가 집중되어 있으며 직매입 구조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는 사실상 미국과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일본은 미국에 상당히 우호적이죠. 유럽과 일본에서 아마존 이커머스 사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직매입 구조의 이커머스가 아닌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아마존에서 쇼핑을 할 수 있고 아마존 직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도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마존의 물건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 통관해서 소비자의 전달까지 아마존에서 전부 다 해주는 거죠. 쿠팡은 아마존의 직구 서비스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로켓 직구 서비스입니다. 쿠팡은 대만 쿠팡 홈페이지에 약 500만 개 해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판매하는 로켓 배송 상품을 대만에 그대로 복제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이는 쿠팡의 로켓 직구는 한국의 물류센터에 있는 재고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한국 쿠팡에서 파는 걸 그대로 대만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들으면 한국에서 물건을 배송할 때도 남는 게 없는데 다음날 비행기로 운송한다고 하니 이건 도저히 단가가 안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쿠팡의 로켓 직구는 외형을 키우는 용도입니다. 국내에서 잘 지어놓은 물류센터를 효율화해서 해외에도 물건을 팔겠다는 겁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직매입 물량이고 더 많이 팔수록 바잉 파워가 올라갈 겁니다. 쿠팡도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이 대만이 한국과 지리적 환경도 비슷하고 이커머스 잠재력도 좋아 보이고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절대 강자도 없어 보이니 진출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한국과 같은 물류센터를 해외에 짓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현지 반응만 보기에도 의사결정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건 상당한 법적 문제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쿠팡은 대만 시장에 로켓 직구로 먼저 진출을 한 후 현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대만의 한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으니 가격이 저렴하고 로켓 배송으로 다가간다면 이용자 수 확보에는 상당히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대 강자가 없는 대만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쿠팡의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실질적으로 마켓플레이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마켓플레이스와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쿠팡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12%가량의 기타 매출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동일한 쿠팡 제품을 역직구로 로켓 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면
현지에서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풀피먼트 서비스, 제트 배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대만으로 직구 서비스를 대행해 준다면 물류, 통관, 대만 현지 라스트 마일 배송 등 해외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미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에 입점한 많은 기업들이 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판매자들도 국내에 제한된 시장에서 대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소비력도 비슷하고 인구도 2,400만 명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쿠팡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한국 시장의 선호도를 가진 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판매자는 국내 쿠팡 물류센터로 물건을 입고하는 것으로 일이 끝납니다. 나머지는 다 쿠팡이 알아서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제트 배송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한국은 마켓플레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트 배송 형태의 로켓 직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쿠팡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직구 서비스를 통해 물류 비용으로 손실이 불어나겠지만 직매입 규모가 커지고 풀피먼트 서비스를 통한 제트 배송이 활성화된다면 대만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쿠팡 플레이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나 K-엔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 고객들에게 쿠팡 플레이까지 함께 제공된다면 대만의 쇼피나 모모 대비 훨씬 가성비가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쿠팡의 로켓 직구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대만의 이용자들을 확보할 것이고 로켓 직구뿐만 아니라 식료품, 생필품을 비롯해 수만 개의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무료로 이기 배송하는 로켓 배송 서비스도 실시할 겁니다. 대만 로켓 배송 서비스는 한화로 약 22,000원 이상 주문하면 다음 날까지 무료 배송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만 내에서 테스트 중이고요. 쿠팡은 앞서 퀵커머스 사업으로 대만인들이 무슨 상품을 선호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은 상품 수만 개를 구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첫 로켓 배송 서비스인 만큼 대만 시장에서 성과에 따라 쿠팡 글로벌 사업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만 현지 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도출될 겁니다. 대만은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약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온라인 쇼핑 187조 원의 거래액과 비교하면 10% 수준의 작은 시장이죠. 게다가 대만 전체 소매액 거래액 중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침투율은 10% 수준으로 아직 작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장 여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아마존과 라쿠텐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 이커머스엔 아직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 매출액을 기준으로 쇼피와 모모가 각각 10% 초반대 점유율로 경쟁 중입니다. 그 뒤를 이어 PC홈, 야후가 각각 8%대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처럼 10% 초반 점유율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쿠팡은 이커머스 절대 강자인 아마존과 경쟁하는 것보다 동남아의 쇼피와 경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일본에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직매입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피의 주 매출은 마켓플레이스 구조의 수수료 매출입니다. 어차피 쿠팡이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오히려 더 경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섰겠죠. 쿠팡의 대만 진출은 쿠팡이 제대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 만큼 한국의 로켓 배송이 대만에도 먹힐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